데이비드 리님께서 이제 흥미로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강영현 이사님이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조사 중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데이비드 리님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달 전쯤에 본 흥미로운 글이 기억나더라고요. 바로 강영현 이사님의 제보를 받는다라는 웹상에 올라온 글이었고, 아이비토마토 소속 최윤석 기자님께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 올 게 왔구나. 제 채널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강영현 이사님을 다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강 이사님의 팬분들에게 미움을 산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지대한 관심을 품고 있었던, 그렇게 지켜봤던 강 이사님께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슈퍼K 김정환님이 떠오르네요. 이제 6월 14일에 아이비 토마토빨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틀 뒤인 6월 16일에 조선일보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은 슈퍼K 김정환 기소 사건처럼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 기사는 슈퍼K급 임팩트는 아니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강 이사님이 유사 투자 자문 업체 데이비드 스톡 인포에서 활동을 한 내용 때문인데, 이곳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한정순 님이 강영현 님의 친인척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이죠. 데이비드 스톡 인포의 웹 주소가 이렇게 되는데, 이코 KYH9992니까 이제 이코는 이코노미인 거죠. 경제란 뜻이고, 이제 KYH가 강영현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의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바지 사장 앉혀놓고서 두탕을 뛰었던 거죠. 데이비드 스톡을 통해서 회원을 유치해서 리딩방을 운영했고, 가격이 매우 충격적인데 연간 회원권이 600만 원, 프리미엄 서비스는 월 150만 원, 그러니까 연 1,800만 원을 내고 강 이사님의 리딩에 따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증권사 이사라는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사에서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영업이사라는 직함만 갖고 있을 뿐 정식 이사직은 아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그냥 영업이사일 뿐이다.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도 명의와 사진이 도용을 당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거죠. 그리고 회원들에게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이 내용이 대단합니다. 카페 제목을 지웠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식 제값찾기라는 카페고요. 근데 이게 비공개 카페거든요. 이제 저 같은 비회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낸 회원들만 초대돼서 활동이 가능한 카페고요. 카페 주소가 이렇게 되니까 이코 KYH가 여기서도 보이죠. 강영현 이사님이 운영하는 게 명백합니다. 글은 기사에 붙어있던 건데 카페 회원에게서 제보를 받았겠죠.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정말 대단한데, 지수도 리세션이 오고 불경기 오면 7천일 거라고 했더니 그게 제 별명이 됐고, 1.25만 정도는 비싸다고 그 비싼 블룸버그 달말기 멀티플 추정치를 리서치한테 부탁해서 그림까지 붙여드리면서 얘기했는 점점점, 이 정도면 어떤 노력을 해도 소통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노력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원들이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하기 힘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진짜 강의사님의 내용이랑 똑같네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난해한 내용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회원 수가 6만 1천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009년에 개설된 카페라는 사실도 정말 충격적이죠. 2009년부터 영업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많게는 연 1,800만 원까지 되는 비용을 리딩방에서 걷어들인 것이고, 이제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내용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현재는 유튜브 유료 멤버십 중단을 했다라는 공지도 보이고요. 중단 사유는 강의사님 명의와 사진을 도용해서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본인도 피해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사 내용과 대동소이하죠. 앞으로 강의사님이 범법자가 될지 그냥 의혹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튼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나게 한 것만큼은 확실한 팩트다. 강영현 이사님은 정말 최근까지 이른바 대세였습니다. 대세가 된 배경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락장을 맞추면서 이제 스타로 등극을 하신 건데,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카페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유료 강의를 운영해온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고요.
아까 카페도 개설일이 2009년이었지만 구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료 강의 광고도 2014년으로 되어 있고 강의 쪽으로 내공이 상당히 쌓인 분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마케팅 감각도 굉장히 좋으세요. 깔때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타이틀을 만들었죠. 이 단어가 이제 그 당시에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유행어였죠. 그 이후로는 또 세련되게 주도주 클럽이라는 타이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주 무대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데이빗 스톡 인포가 강의사님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을 3천만 원에서 30억 원을 만든 투자자라고 자주 홍보를 하셨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보다는 유료 강의가 주 수익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크로 분석으로 유명세가 시작됐듯이 위기도 역시 매크로 분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두 번의 치명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3프로TV에 나오셔서 강의했던 내용 위주로 보면은 22년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연말 연초에 폭락이 온다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22년 연말, 23년 연초에 폭락이 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뭐 가벼운 폭락이든 큰 폭락이든 이렇게 연쇄적으로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페드가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뭐 하냐? 빨리 주식시장에서 나와라. 돈을 다 빼서 기다렸다가 폭락이 오면은 그때 전 재산 때려 박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리딩방에서도 이제 같은 방향이셨겠죠. 수많은 개미들이 돈을 다 빼거나 혹은 인버스 곧버스에 들어갔었는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죠. 반대였습니다. 연말 연초에 산타랠리가 와버렸고요. 이게 바로 강의사님의 1차 순환이었고 앞으로 이제 틀린 거를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폭락 시점을 아예 뒤로 밀어버리는데 그거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딱 칼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폭락 시점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이제 페드발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고 이제 기준금리가 하락 기조로 돌아서는 바로 그 시점에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때 이제 나스닥 7천이 온다라는 건데 솔직히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언제 하락 기조로 돌아설지 모르잖아요. 지금이 2023년 7월인데 지금도 기준금리 기조는 여전히 상승이나 동결일 뿐이고 금리 인하는 정말 현재로서도 언제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폭락 시점이 내년 하반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전 강의사님이 참 영리하고 교묘하게 시간을 잘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치명적이게도 유료 회원들에게 발목이 잡힌 거죠. 나스닥 7천의 기약은 없고 기술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쌍바닥 이미 찍고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라는 의견이 계속 지배적으로 많아지니까 실제로 지수도 예측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료 회원층에서 가장 먼저 와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맹신이 정말 무서운 게 곧버스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버스로 큰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린 종목들을 손절하고 현금으로 마련해 놓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진짜 무서운 거는 아직도 현금을 쥐고서 폭락이 오면 들어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강의사님 팬이고 믿고 있을 테니까 훗날 안티로 돌아설 수 있는 예비 안티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안티팬이 지금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스닥 7천이 안 온다면 이 예비 안티팬들도 다 안티로 돌아서겠죠. 근데 곧버스에 시드를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순식간에 나락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충성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충성심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겠죠. 그 분노는 제보로 이어졌겠죠. 아이비토마토의 최윤석 기사님께서 여전히 강의사님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만간 슈퍼개미 김정환처럼 수면 위로 올라올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비 안티팬들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안티팬으로 돌아설 때 그때 아마 슈퍼 K 김정한 사건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오늘은 저의 지뢰찾기 대상 중에 한 분이셨던 강영현 이사님의 불법 리딩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앞으로도 강영현님 뉴스가 나온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